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성과평가는 4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과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 성과평가의 개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성과평가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 중심으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 성과평가 시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 오류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세 번째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영상에서는 성과평가가 끝난 다음에 우리 팀원들에게, 피평가자에게 이제 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인지 성과평가 피드백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네 번째 영상에서 저를 좀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성과평가의 개요, 개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정의가 뭐냐. 이 정의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이론의 핵심은 이제 정의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성과평가란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기업과 같은 조직, 뭐 단체도 있죠. 뭐 많은 이제 공공기관도 있고, 기관, 단체, 조직, 기업 이런 데서 전략적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실행합니다. 전략적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 일환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측정 기준에 의거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비교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글로서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죠. 전략적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마다 그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성과관리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면은 성과평가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과거에 고전적 이론에 보게 되면 전략과 관계없이 뭐 다른 데서 하니까 그냥 인사 고가라는 것을 해왔죠. 뭐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이러는 것을 갖다 도입해서 이제 조직에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측면에서 다루는 거다. 이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자,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이 성과관리는 첫째, 성과평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인사업무. 즉 인사업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그 뭐 인사업무가 많이 있죠. 채용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일단 조직의 구성원들, 채용되기 전에 있는 구성원들, 뭐저 신입사원들 말고요. 뭐 신입사원도 포함을 하지만 그 이제 우리 기존 사원들, 새로 채용될 이런 사원들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한테 승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사업무잖아요. 그리고 보상,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역량 개발이었습니다. 역량 개발이죠. 개발은 구성원들에 대한 개발.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성과평가, 성과관리가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 업무 중에서 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구조조정. 이거 좀 난감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바람직한 성과평가 방법을 갖다가 강의 요청을 받고
모 기업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대상자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올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 참 굉장히 난감했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이거 목적으로 쓰여진 건 아니죠. 주로 이쪽에 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보상이라든가 이 역량 개발 쪽에. 왜 특정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요즘 이제 팀 단위 또는 부서 단위 그 조직이죠. 아주 작은 그 기업이라는 큰 조직 내에 아주 작은 조직, 그 집단 이걸 얘기합니다. 그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 성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 아시죠? 성과란 무엇인가? 이것도 정의가 있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를 우리는 성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과 평가에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 근데 뭐하고 대비해야 돼요? 목표 대비. 목표 대비. 그러니까 우리 저 성과관리에서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어떤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어떤 내가 맡은 어떤 직무에 관련된 그 업무 목표가 있었지만 역량 개발에 대한 목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에는 업적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역량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 평가에서는 업적과 역량을 포함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측정 기준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근데 측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이것을 잘 수용을 하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수용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측정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어떻게 달성 정도를 비교 평가해서 등급은 몇 등급이 있어요? 보통 5등급으로 하죠. 5등급. 5등급으로 합니다. S등급, 스페셜 등급서부터 A, B, C, D. 그래서 5등급으로 부여를 하는 활동, 이것을 우리는 성과 관리라고 합니다. 네, 성과 평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과 평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과 평가가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인사 업무, 이게 이제 인사팀, 그리고 보통 이제 HR팀, HRM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옛날엔 PA 있죠. 퍼스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인사관리라는 개념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인적자원 관리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때 인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수단, 그 목적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 중요한 것은 현업부서죠. 현업부서에서는 뭐예요? 성과 창출입니다. 지금 목표 달성이 목표 달성. 이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기 위한 동기부여 관점에서 이 성과 평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성과 평가와 계속 이제 그 맥락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목표 달성하는데 이게 기여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성과 평가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측정 기준 잡는 거, 이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 기준이 지난 성과관리 시간에도 잠깐 살펴본 건데, 요거를 제대로 요게 안 돼 있으면은 실제로 성과 평가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보통 제가 S, A, B, C, D 5개 등급으로 이제 성과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정량적 평가는 사실 뭐 괜찮아요. 어떤 객관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목표, 원가 절감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원가 절감액. 그래서 뭐 1,000만 원 하기로 했다. 1,000만 원 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을 했어요. 당연히 S등급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500만 원밖에 못했어. 500만 원이라도 나는 잘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측정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은 S등급, 뭐 예를 들면 99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는 A등급,
뭐 790만 원에서 뭐 600만 원까지는 B등급, 뭐 590에서 500까지는 C등급, 500만 원 미만은 D등급. 이렇게 측정 기준을 갖춰놓고 그 실적, 이건 간단히 계산이 되니까 실적을 여기 반영해서 그냥 등급을 부여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정량적인 것보다도 뭐가 문제가 되면 정성적인 문제예요. 정성적인 거. 정성적인 어떤 측정 기준을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충실하게 했다, 뭐 타당하다, 뭐 제때했다, 이런 적시성 내지는 충실성, 뭐 또는 타당성,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성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KPI인데요. KPI 성과 지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적시성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일단 매우 부족했다. 이쪽으로 와야죠. D는 매우 부족했다. 매우 초과했다. 그럼 S등급. 매우 부족했다. D등급.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측정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뭐 부족, 약간 부족. 이 약간이 어느 정도고 보통이 어느 정도냐. 매우는 어떤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측정 기준을 할 때. 예를 들면 실행계획이 이렇게 정보해요. 실행계획이 매우 부족하여, 부실하여, 부실하여. 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지. 성과 목표의 성과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이제 했을 수도 있으니까 수정이 뭐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 D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술적으로 각각의 등급에 대해서 기준을 좀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자와 비평가자가 합의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과 평가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 개요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까요? 이걸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내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조직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성과평가에 대한 개요 첫 시간, 첫 강의, 성과평가에 대한 첫 강의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